안녕하세요. 범버라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평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2월 들어서도 보합세에서 조금 약세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500이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면서 오르네, 내리네, 내리네, 오르네 하면서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우 산업이 0.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네요. 0.36%. S&P 500은 6천선을 유지를 하면서 0.03%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어떤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20% 정도 올랐던 이 주식시장의 대세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강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5년 되면서 1, 2월 기대보다는 그닥 그렇게 크게 상승 국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약간의 지금 혼조세 속에 렉이 딱 걸린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관세 정책이죠. 당장 한국은 3월 달부터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려 맞을 가능성 높고요. 이미 시작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때문에 역시 이 자본시장은 이런 관세의 역풍을 고스란히 지금 맞고 있는 형국이라서 앞으로 이 관세의 영향력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해체해 나갈지는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할 그런 어떤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가장 큰 쓰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세의 역풍은 고스란히 또 환율 부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1,500원 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 불길한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미 연준이 여전히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자체가 아주 단단하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부양을 할 정도로 약화되지 못한 그런 어떤 좀 강인한 어떤 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부분이 환율 때문에 3% 선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고스란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이 삼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은 이 저변에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 공포 심리가 고스란히 지금 계속해서 번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반등의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지금 신축 분양가들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물가 상승선을 감안하자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어마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구축 매매가는 지금 살짝 호가 방어세가 지금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끝까지 자기들이 온 세상 자금 물고 들어와서 집을 샀기 때문에 손해보고는 절대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있는 관계로 지금 금매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형성된 이 가격 방어선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역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앞으로 올해 신축 분양에 있어서 민간 분양은 거의 고점에 물려있는 가격들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시면 큰일 나겠고요. 공공 분양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가장 또 이 핫 이슈가 될 만한 송파 창의 혁신 공공주택, 흔히 성동구치소 부지라고 일컬어졌었죠. 올해 1월 착공 예정에 있고요. 이미 한 달이 지나갔는데 설계 적격 심의 통과가 됐고 계룡건설이 낙찰이 됐죠.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총 1240세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고층 빌딩 같은 어떤 아파트의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수평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될 가능성 높겠고요. 여기 송파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상당한 어떤 역세권 아파트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이 실시 설계 적격에 대한 어떤 심의, 계룡건설과 금호건설이 맞붙게 됐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계룡건설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 아파트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여기가 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지금 뭐 공공분양으로서 1240세대 몽땅 뭐 시세의 80% 선에 준하는 가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형으로 사전 청약으로 진행되는 파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20평대 아파트가 5억에서 6억대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송파구 아파트 집값이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나눔형으로 살짝 뭐 곁다리를 걸쳐 놓는다면 어느 정도 주거 안정성도 보장하면서 나름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여기 뭐 규모가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16개 동 1240가구 정도 되는데 거의 뭐 한 20-30% 정도는 사전 청약 나눔형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당초에는 1150세대 중에 100세대를 임대로 돌리려고 했고 나머지 이 1050세대를 일반 분양, 공공분양으로 풀려고 했는데 뭐 80% 주변 시세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분양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사전 청약 나눔형으로 나오게 되면 뭐 확실히 분양가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송파구인데도 불구하고 5억대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 중에 뭐 공공분양과 나눔형 사전 청약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뭐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뭐 일반 공공분양은 80% 수준이 될 거고 나눔형은 20평대가 5억 9천 선에 나올 예정입니다. 확실히 뭐 지금 아파트 가치의 불확실성 이런 어떤 부동산 상황에선 나눔형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 또 원금이자 나중에 갚는데 부담이 없죠. 당연히 진입하는데 뭐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뭐 일반 공공분양에 비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어떤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아파트 값도 뭐 공공분양 뭐 얼마나 뭐 높게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뭐 10억 넘게 나올 겁니다. 이후에 이 송파구 아파트의 추세적 집값 분위기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나눔형이 옛날에는 뭐 터부시 됐죠. 아유, 뭐 이거 내 지분도 뭐 60-70%밖에 안 되는 완벽하게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집을 내가 가져서 뭐하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주거 개념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무리해서 완벽하게 내가 뭐 100% 소유권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초기 진입 단계 이 비용 부담만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 입지가 3호선 오금역과 5호선 계룡역 사이에 딱 위치해 있죠. 굉장히 어떤 모든 송파권의 이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그런 동네를 할 수 있겠고 석천호수, 뭐 올림픽공원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송파 생활권의 어떤 중심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뭐 이전에 600세대 공공분양 320세대 사전 청약분으로 나왔었는데 오히려 더 물량이 늘어나서 1240세대로 늘어나고 이 중에 사전 청약으로 받게 되는 물량 그리고 공공분양으로 받게 되는 물량이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죠. 의미로서는 뭐 5억대 진입이 가능한 송파구 마지막 기회가 될 듯합니다. 이거 뭐 5년 전, 6년 전 이 청약 분위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뭐 20평대가 5억대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구에서만 실시가 되니까 20평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도 15억이 넘어갑니다. 뭐 15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거 뭐 어마무시한 분양가 감당하기는 힘들잖아요. 이 고금리 시대에. 지금 송파구 매매가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집값 자체가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트리지움이 4억 4천 하락하고 있고요. 올림픽 패밀리 4억 2천, 파크리오 4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상간의 거래지만 송파구 역시도 뭐 확실하게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어떤 뚜렷한 굴곡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세가 역시도 지금 올림픽 선수기자촌이 10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헬리오시티 역시도 8억 9천, 리센치 역시도 8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집값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역시 나눔형 송파구에 5억 9천 정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매물 추이가 오늘 2월 12일자로 9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 현장에서는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고 집주인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9만 건에서 뭐 훅 하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계속해서 올라서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0만 건까지 쑥 하고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뭐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뭐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집이 있는 거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무순위 집주 부분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많다. 뭐 한번 이 입지가 좋은 무순위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무주택자, 유주택자 가릴 것 없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리는 판이니 무주택자의 기회가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11일자로 인해서 5월부터 무순위 청약에 있어서 유주택자들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하는 법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월, 4월까지는 아마 유주택자까지 무순위 주택이 나오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후부터는 불가능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무순위가 이렇게 뭐 엄청난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 당연히 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비싼 까닭에 몇 년 전 분양가가 훨씬 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입주 한참 됐는데 뭐 집집마다 텅텅 비는 반세권으로 뜨는 그런 동네들, 뭐 평택, 이천, 안성까지 준공 이후에 이렇게 불 꺼진 집들 보세요. 뭐 경기도 수도권 지나다 보면 신축 아파트인데 정말 유령 아파트까지 유령 아파트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띠는 그런 단지들이 속속 눈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 매물도 지금 심상치가 않죠.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뭐 안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 매물이 17만 건, 16만 건에서 17만 건으로 올라섰고요. 전월세 합쳐서 22만 건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가 44.9% 증가하는 추세로 6개월 연속적으로 지금 경기권, 인천권 아파트들이 상당히 지금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뭐 내가 그때 팔자 그랬지 뭐 부부싸움이 나올 정도로 7억 9천 하던 아파트가 5억 7천 그것도 뭐 한 달 상간에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뭐 경기권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폭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거래량 추이, 이 매물이 폭증한다는 거는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거래가는 뭐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결국엔 상반기에 아파트 조정값이 어느 선에서 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 역시 상당히 대조정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기다려야 하나 진입해야 하나라는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이 시점에서는 틈새를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장 내가 내 기준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입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이거 지금 고점에 물리느냐 저점에서 내가 진입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타이밍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5월 이후에 다시 집값은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또 공포도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춤주춤 했다가 다시 집값 자체가 확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전에 뭐 벼락거지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정도로 다시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또 고려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잘 지금 상황을 관망하시면서 치고 빠지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현금 부자, 현금 탄환, 현금을 차곡차곡 지금까지 자기 자본을 잘 모아 오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뭐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뭐 챗 GPT, 뭐 오픈 AI 인수하겠다고 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기술력이 빵빵하지만 머스크에 비해서 자금력이 딸려. 그러니까 과거 뭐 트위터를 한 번에 딱 인수했던 이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머스크가 지금 뭐 오픈 AI까지 인수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빵빵한 사람들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 자금을 얼마만큼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잘 치고 나갈 수 있느냐, 현금 탄환 잘 쌓아 나가는 사람,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는 사람들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상황에서 뭐 얼마나 오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저점이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판단을 좀 빡세게 해서 움직여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결국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틈새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턱대고 이후에 상반기에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튀어오를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이 깔려 있는데 너무 쏠려다니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최대한 자신의 현금 축적,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자신의 현금 상황을 잘 쌓아나가면서 준비하신다면 얼마든지 손실을 줄이면서 우회적으로 가장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빠브라운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